오늘은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거를 과연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재가 가능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예를 들어 이제 여자들이 노출이 점점 심해지는 옷을 입는다. 이걸 막을 수가 있을까요? 치마 길이가 짧아지고 가슴이 더 파인 옷을 입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복고 패션이 불었어. 여자들이 갑자기 또 막 1990년대, 80년대 입던 옷들을 막 입기 시작해요. 그런 게 유행을 탄다. 근데 이제 그게 꼴 보기 싫은 거라 남자들이 저 옷은 좀 안 입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을 수가 있을까요? 자, 치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치과가 원래 그렇게까지 초대박 인기과는 아니었어요. 요새는 또 인기가 없지만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치과가 참 인기가 좋았습니다. 막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길 가는 삼척동자도 치과 의사들 돈 많이 번다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시절에 치과에 들어왔고 돈을 많이 벌 줄 알았거든요. 집에서도 다 치대 넣기를 바라고 저 주변에서도 뭐 치대 들어가겠다는 사람도 널렸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다가 그 이유가 이제 임플란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가 개발되고 생리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환자들이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난 다음에 옛날처럼 고생을 안 하고 잘 씹어 드시니까 이제 임플란트가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은 거죠. 돈도 잘 되고 하니까 또 임플란트 시술이 그렇게 어려운가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치과 교육을 받고 어, 자기 스스로를 개발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면 간단한 임플란트는 뭐 무탈하게 다 하죠. 대단히 어려운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치대 인기가 막 치솟을 때가 있었어요. 그를 뭐 우수 인력들이 의대를 간다, 치대를 간다, 한의대를 간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과연 국가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없죠. 자, 그래서 치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해갖고 이제 돈 많이 벌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 서플란트라고 하는 거대 치과 병원이 등장하면서 거기서 기존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가격 덤핑을 쳤습니다. 뭐 지금은 그 금액도 많이 받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그 금액이 덤핑이 됐던 거죠. 그런 것들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치과 의사들이 서플란트 탄압을 되게 많이 탄압, 지적, 손가락질, 치료 퀄리티가 안 좋다, 뭐가 어떻다. 그래서 서플란트를 되게 탄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그쪽에서 임플란트를 저렴하게 받기 시작하면 다른 치과들도 못 이기고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서플란트를 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플란트가 없어졌을까? 아니요. 용플란트, 뭐 유리치과, 뭐 이런 치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오히려 서플란트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임플란트를 공급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쪽 치과에서 공급한 임플란트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환자들한테 심어놓은 거 보면 개판 5분 전으로 해갖고 탈이 많이 났어요. 이게 그런 거는 차치하고 그 임플란트 가격은 그때보다 지금 훨씬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과연 이거를 우리 치과 의사들이 막을 수 있었을까? 시장 경제에 의해서 사람들의 몸값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공급 가격이 결정이 되고 하는 모든 자연현상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저희 와이프가
예, 이제 은사님들 중에서 어릴 때 라면을 못 먹겠어요. 부모님이 그분들한테. 라면 몸에 좋지 않으니까요. 부모님 마음으로 이제 너 라면 먹지 마 이럴 수 있잖아요. 라면 못 먹겠는데 아니 과연 그 사람이 라면 안 먹었을까? 전방에 주정차 위반 그리고 구간입니다. 부모님의 제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혼자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라면 엄청나게 먹었다고 합니다. 아니 못 먹던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제어가 될까? 안 됩니다. 애가 공부를 하기 싫어해갖고 막 난리를 치는데 집에서 부모가 억지로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공부를 할까요? 우리 딸내미가 이제 9살, 10살 되는데 얘가 갑자기 뭐 생전에 안 부리던 멋을 부리기 시작해요. 겉멋이 들어가지고 막 머리 뽑고 막 난리가 났어. 9살, 10살밖에 안 되는 애인데 여자인데. 그래서 이제 아빠가 보기에 어린애가 어린애스럽지 않게 자꾸 막 못 부리고 이러니까 좀 안 그랬으면 싶어요. 안 그랬으면 싶은데 이거를 제어를 해도 안 돼요. 이게 제어가 될까 안 돼요.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좌파 천국이었습니다. 이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줬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서 자란 우리 국민들이 공짜 심리가 너무 강해진 거죠. 나라가 잘 사니까 일을 안 해도 그래도 돈을 더 벌고 싶거든. 돈은 더 있었어.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자꾸 복지 맛을 보고 공짜로 뭔가를 얻어내는 거를 익숙해지고 또는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너무 달달 볶거든요. 너무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애들을 강압적으로 해놓으니까 이제 막 반발 심리가 생기고 또 열등감 덩어리들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반에서 정해져 있죠. 50명이 반에 한 반에 50명이 있으면 1등 하는 애는 한 명밖에 없을 수,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49명 열등감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런데 공부는 계속 하라 하지. 자기는 싫지.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가가 이거를 보상을 줘야 된다.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공부는 하기 싫고 열등감도 느끼기 싫으니까 제 거를 뺏어줘. 우리는 일은 안 할 거야. 대신에 니들은 뭔가 좋은 걸 해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적제일주의 이런 것들이라든지 스스로 개개인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회풍조에서 나타나는 어떤 보상심리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기이한 좌파 천국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과연 그러한 좌파 천국을 만드는 것들이 통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달리 얘기하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말도 되죠. 제가 지난번 얘기 때 인생은 과정이고 삶의 모든 단계는 과정에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그 겪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를 폄하할 필요도 없고 그 과정을 이미 지나간 다른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부러움이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으며 제가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과정보다 아직 한참 뒤에 있는 사람을 쓸데없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삶의 과정 속에 있는 이 어떤 현상들은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되고 그거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받아들이고 느끼고 깨우치는 이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 과정에서 탈피하게 되죠. 그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시간, 이게 유해하다고 느끼는 시간까지가 꽤 많이 덜 걸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뭐 반일 불매 운동하고 있죠.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일본이 싫은 거예요. 일본이 싫은 게 아니라 심지어는 저쪽 위에서 조작한 그런 여론들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있는 거죠. 뭐 반일 불매 운동하고 뭔가 좀 지식인인 것 같고 깨어있는 사람인 것 같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그런 허세마저도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성적을 내야 되는데 성적을 잘 내기를 부모님들이 바라지만 성적을 잘 낼 수는 없으니까 성적표에 속이는 거죠. 우를 수로 바꾸고 미를 양을 미로 바꾸고 뭐 그러는 거죠. 그냥 그러는 것들입니다. 자기는 칭찬을 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미 없고 불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들의 역할은 뭐냐? 그런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거를 내부에서 느끼도록 계몽해 주는 것들이죠. 또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거를 인식하는 것들이죠. 제가 자꾸 삶의 과정론을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 된 사람으로 자식들한테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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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성적 잘 받아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못 사는 길이 되는 거. 그렇죠. 반에서 1등 하는 애는 한 명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다 같이 공동 1등 만들어요? 50명 있는데 다 50명을 같이 공동 1등으로 만듭니까? 그게 공산국가 아닌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압박 때문에 허세로 찌든 나라, 그러니까 다 같이 공동 1등을 어거지로라도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등이라는 거 아무런 의미 없죠. 그걸 인정하는 데서 우리들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잘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당신은 당신 하나가 성적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또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쪽으로 개발해서 더 뛰어나질 수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 그게 진짜 우리의 문맹이나 이런 허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첫걸음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회 현상, 그다음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현상,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억누를 수는 있지만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애가 반에서 1등을 못한다고 해서 애가 공부를 썩 못한다고 해서 그의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죠. 걔는 다른 쪽에서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사교성이 뛰어날 수도 있고 장사를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다 같이 가치 있는, 물론 가치가 있죠. 다른 사회에 나가서 사업 잘하는 사람, 뭐 서울대 나와갖고 뭐 하고 집안에 죽치고 있는 사람보다는 밖에서 뭐 장사를 하고 뭐 물건 팔고 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 사람의 인생이 서울대 간 사람의 인생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인생일 수도 있는 거죠. 자기 과거의 명예, 과거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스스로의 앞길을 닦지 못하는 사람보다 그게 훨씬 더 나은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사회 현상은 막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것들 자체가 다 의미가 있다. 삶의 과정론. 그거를 반드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나라를 더욱 잘 살게 하고 개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